자, 그러면 이제 493페이지 10번에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나오네요. 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오늘은 자, 키워드만 이렇게 잡아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4. 자, 이제 기본서에 썼으니까 4. 옆에다 4. 건. 그렇죠. 건. 자, 이렇게 써서 이제 신청. 이렇게 해서 직권. 자, 이렇게 이제 차차 따서 한번 잡아놓자고. 자, 또 거기에다 쓰면 또 복잡해지니까.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경, 여기 이제 면,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판결서, 그 다음에 이제 등, 자, 등록. 자, 그 다음에 권리적 측면은 여기 등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등.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등을 4개를 써놓고요. 등, 이렇게 이제. 자, 여기는 이제 가라고 써놓고요. 요거는 신, 그 다음에 직, 그 다음에 요거는 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오늘은 요걸 초점을 해서 이렇게만 써놔봐요. 자, 여기 뭐예요? 건이라는 것은 권리적 측면이니까 권. 자, 이제 읽을 줄만 알면 되겠죠.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썼으면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이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사가 뭘까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 건이 뭐요? 권리적 측면의 정정. 신이 뭘까요? 신청. 여기 뭐요? 경계, 면적. 여기 뭐요? 승낙서, 판결서. 이게 뭘까요? 등. 등이 뭘까요?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이거는 다 써볼까요, 그러면? 자,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자, 그러면 요 등이 뭘까요? 여기에 등기된 토지. 요거는 뭐예요? 미등기된 토지. 자, 등이 몇 개요? 4개. 그럼 등기 필정, 등기 완료 증명서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요거는 뭐예요? 신청. 요거는 직권. 자, 미등기 토지는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아,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걸 체계를 안 잡고 가서 지문으로 요 책 자체, 조문 자체를 분석해 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단 책에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요거 신청이 뭐예요? 소유자 신청이잖아. 신청. 여기 뭐이다? 소유자 신청. 여기 뭐가 있어요? 직권 정정이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올해 어디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냐? 바로 직권 정정. 요거 별표 새겨놓고. 자,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누가 신청하죠? 소유자만이 신청하잖아. 그러면 여기 등록사항 정정 밑에 조금 전에 했던 써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자, 그래서 이제 등록사항 정정은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왜 제외가 될까요?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니까.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거든.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강사들이 없더라고. 요거 왜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는지를 설명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왜 대의 신청?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신청.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뭐예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여기 그래서 자, 별표가 몇 개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5개잖아. 그래서 아까 5개 출제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이제 설명 이해가 됐습니다. 누가 신청해야 되니까? 소유자만이.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없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사들이 못해요. 그냥 애우라고 그러는데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A제고 여기가 B라고 생각해봐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경계가 이렇게 바뀌어서 경계가 변동이 됐잖아요. 뭐까지 바뀌었죠? 면적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 읽어봐요. 경계 면적은 왜 소유자 신청일까요? 왜 그러면 사실적 측면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왜 경계 면적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죠. 왜 봐봐요.
요 경계가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자기 토지 뺏기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직권으로 안 돼. 뭐예요? 바로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A가 신청하려면 B에 뭐가 필요할까요? 읽어봐요. 승낙서. 승낙서 써줘요, 안 써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결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봐요. 승낙서, 판결서. 느낌 가는 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바뀌었죠? 면적이 바뀌었죠. 여기. 경계가 바뀌었죠. 그럼 뭐 해야 돼? 청량해야 되잖아, 청량. 근데 이때 청량은 소유자들이 뭐에 분쟁이 생겼죠. 그러면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요거 봐봐요. 청량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네들이 청량해서 그 결과물을 첨부해줘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를 그래서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회 때 2.5점짜리가 또 나오고, 다음 중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왜? 청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근데 여기 봐봐요. 임에서 토로 바뀌는 게 뭐예요? 임토죠. 임토. 그죠? 임에서 토로 갈 때 등록 전환을 했죠.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청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검사 청량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때는 결과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청량 성과도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때는 결과물을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를 그래서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 관계를 한번 보자고. 제가 뭐예요? 저 B라는 사람이 되게 착해. 뭐라고 착해? 야, 그냥 우리 살자. 이웃사촌인데. 제가 쪽지에다 이렇게 내가 써줄게. 특약으로. 야, 요 경계는 네 거니까. 그러면 청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청량을 하게 되면 사비를 들여서 자기네들이 청량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과물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반드시 첨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무슨 정정? 직관 정정.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거고요. 자, 등기된 미등기된 토지 공통점은 어떠한 측면이에요? 권리적 측면이죠. 그럼 이미 등기가 됐으니까 뭐 등기소에 발행한 자료들이 있잖아. 읽어봐요. 등. 요거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신청으로 가능하죠. 지적소관청이 요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직관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건거는 뭘로 해요? 가족관계 등록부야. 그러면 소유자만 열람할 수 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열람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직권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맨날 적기만 하지 말고요. 이번 달에는 이렇게 예약집에서 자기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읽어보면 끝나는 거죠. 등록상 정정.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 신청, 직권, 경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느낌이 가는 대로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권리적 측면, 등등등등, 신청, 직권, 가신. 여기 주민등록등본이 있어, 없어? 없어. 삭제가 됐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만? 가족관계. 영어는 직권이 아니라 뭐예요? 신청만. 자, 요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정리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가로 1번에 그러면 요 토대로 해서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자, 제목에서 표시부터 동그라미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만. 표시는 그 밑에 사실이라고 써요. 사실. 자, 이쪽으로 빠졌네요. 봐봐요.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 자, 토지 소유자는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는 줄 쳐놔봐요. 쳤어요? 끝에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으니까 신청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때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거기 니은을 봐봐요. 경계 동그라미 쳐놔봐요. 경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승낙서 줄 쳐놓고 거기에 뭐가 있죠? 확정 판결서 정본.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정정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 경계 또는 면적 찾았어요? 그때 결과물이 뭐예요?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걸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생각을 좀 해주면 봐봐요. 사실적 측면으로서 토지의 표시, 경계 면적은 뭐예요?
이해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해? 승낙서, 그럼 판결서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학종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무슨 정정이 있죠? 직권정정. 그러면 직권정정 거기에다가 자 별표 3개 딱 해놓고 특히 정정사유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볼래요? 10개죠. 10개죠. 직권정정은 10개야. 자, 그러면 직권정정 2번 옆에다가 앞에다가 방주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직권정정 사유 옆에다가 자, 첫 번째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뭐라고 써놨죠?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직권정정 사유가 되려면 요 세 가지로 포섭을 시켜줘야 돼요. 요 세 가지로.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직권정정 사유가 되는 거야. 직권정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직권정정 사유가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면 10개를 해올지 자기가 뭐 자신감을 자기가 어차피 올해 직권정정 사유는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외울지 저는 암기 사유가 뛰어납니다. 그러면 10개를 자기가 외우든지 아니면 저는 암기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 요 세 가지 가지고 이렇게 포섭을 시키든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직권정정 사유 몇 개? 10개. 그러면 직권정정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두 번째, 명백한 근거,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자, 그러면 기억을 A번을 가볼까요? 자, 토지동 정리 계리서. 계리서만 줄 찾아봐요. 계리서. 계리서. 내용과 다르게 동그라미. 자,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그냥 그대로 느낀 감대로 가봐요. 계리서 읽어봐요. 이걸 읽어봐요. 계리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 있어. 누가 다르게? 지적소관청이 다르게 정리했대. 무슨 정정? 직권정정. 선생님, 근데 A를 왜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를 왜 진하게 해놨습니까? 색깔. 거기에다 한강 편잖아요. 아마 이걸 뭘로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뭘까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야. 자, B번에 한번 가볼까요? 지적된 미화도의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줄 서놔봐요. 면적의 증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거는 뒤에 이치 동그라미. 자, 면적의 증감이 없다라는 것은 이치 정정이네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정정이다? 읽어봐요. 직권 정정. 만약에 면적의 변동이 있다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 봐봐요. 면적의 변동이 있다면 어디로 가? 신청. 그렇죠. 면적이 정감이 없다면 이치 정정이죠. 이치 정정. 자, 그러면 저번에 이제 우리 면적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봐봐요. 이게 뭐예요? 자, 한 필지가 아니라 제가 단서를 따를게요. 이게 도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면. 자, 영어는 뭐라고 그럴까요? 영어는 필지라고 한번 달아볼게요. 필지.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영어는 뭐예요? 도면. 도면 안에 한 필지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지적소관청이 가만히 보니까 좌표를 보니까 좌표하고 안 맞아. 좌표가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돼. 이 좌표가 잘못 그려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지만 정정이 되는 거야. 면적의 정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야. 무슨 정정이죠? 이치 정정이네. 자, 요거는 봐봐요.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누구 토지? 이제 요거는 두 필지라고 생각해봐요. 요거는 누구 거? A 거. 요거는 B 거죠. 요게 뭐예요? 읽어봐요. 경계. 요렇게 경계가 정정이 생겨서. 그러면 경계 정정은 청량해야 안 해? 하죠. 위치 정정은 안 한다.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고. 요거는 청량하겠죠. 그러면 면적의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직권으로 안 돼. 그때는 뭐예요? 읽어봐요. 이쪽으로 빠졌네.
자, 경계 면제가 뭐예요? 신청. 아까 신청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요거는 무슨 정정일까요? 이치정정. 요거는 무슨 정정? 경계정정. 그 문제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치정정은 청량해 안 해? 안 하죠.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요거는 뭐예요? 무슨 정정이죠? 경계정정. 이해관계니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해관계는 있을 때 직권으로 돼, 안 돼? 안 돼. 그런 때는 신청이야. 그러면 이치정정과 경계정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그럼 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치정정, 경계정정.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외워보면 발견, 토지가 발견됐대. 발견 동그라미. 자, D번에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지적청량 성과, 성과 줄 찾아봐요. 성과는 뭐예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죠. 다르게. 누가 다르게 정리해서 지적소관청이. 자, 등록 전환, 허용 범위 초과, 초과 동그라미, 초과. 아까 했던 거네.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이내는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아까 등록 전환에서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지번을 한번 볼까요? 지번. 자, 지번과 관련돼서 거기 우측 방지에 잘 해놨어. 자, 봐봐요. 지적 청량을 잘못한 경우 행강편 딱 전화요. 지적 결제 징계 사유이지 정정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 봐봐요. 그러면 지적 청량을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지적 청량 수행자가 잘못했잖아. 그때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의 대상은 되는 거야. 대상은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 청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하는 게 이게 뭐예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잖아. 그러면 적부 심사 결과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때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그걸 가지고 직권으로 해줄 수 있어. 그럼 지번을 가볼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에 따른 지적의 얼결서. 얼결서 줄 쳐놔봐요. 얼결서. 자, 얼결서. 그러면 여기 봐봐. 얼결서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음 중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지적 청량을 잘못한 경우.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지적 청량을 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잘못한 거죠? 지적 청량 수행자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그때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되는 거. 적부 심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지적 청량을 잘못한 경우 이때는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어. 그 의결서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동그라미. 잘못. 누가 잘못 입력했어요? 지적소관청이 잘못 입력했잖아. 지가 건쳐줘야지. 자, 그러면 I번에 토지 하필 등기 신청에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까 어디에서 봤어? 합병. 이게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예요? 요것 때문에 올해 직권정정 사유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뭘 잘못한 경우만 합병을 잘못한 경우만 뭐예요? 직권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무리 한번 줘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척간법. 척간법을 미터법. 자, 우리 한 평은 얼마예요? 3.3이죠. 100평은 330. 그렇죠. 근데 지적공무원이 신참이야. 신참이라서 지적공무원이 한 평을 얼마로 착각했느냐면 2.3제곱미터로 착각을 해서. 자, 100평은 얼마일까요? 자, 지적소관청이 봐봐요. 100평을 한 평을 얼마로 착각했어? 2.3으로. 그래서 100평을 하라고 그랬더니 지적공부에 뭐 230제곱미터가 등록이 돼 있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했어? 지적소관청이 면적 환산을 잘못했죠. 누가 잘못했어요? 지적소관청이 잘못. 무슨 정정? 직권정정.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척간법에서 미터법으로 면적 환산이 잘못될 때 이때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자기가 잘못해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여기 봐봐요. 한 평은 얼마? 3.3. 척간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면적 측정하여야 된다. 어때? X. 이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한 평은 얼마니까? 3.3. 그렇죠? 100평은 얼마예요?
330. 그러면 적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환산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무슨 정정? 직권정정. 사실 따지고 보면 이 10개는 외울 게 없어요. 그러면 10개를 자꾸 자기가 익숙하게끔 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직권정정사유는 주로 뭐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직권으로 가능.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이제 말장난치는 것들. A 조심해야죠. 뭘로 장난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럼 B 조심해야죠. 면적의 증감이 없이 거기를 조심해야죠. 그러면 A 부분으로 가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도 직권정정이다. 어때? X 뭐한 경우만? 초과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F부분에 누가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적소관청이. 나머지는 결론 외울 게 없다 이 소리. 자 그러면 시험장 가면 문제를 만약에 직권정정이 나왔다. 몇 초 만에 풀어야 돼? 4초 만에 풀어야죠. 4초. 그러니까 빨리 풀고 좀 약간 어려운 등기법에다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몇 문제예요? 12문제. 몇 번에 다 풀어야 돼? 4분 만에 다 풀어야 돼. 4분 만에. 4분 만에 다 풀어서 어디에다 세이브를 시켜줘야 돼? 등기법에다가. 등기법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적은 뭐 탁탁탁 나와가지고 한 문제 4초에서 10초 정도 걸릴 정도로 해놔야 돼요. 등기법은 뭐야? 한 문제 2분 걸릴 정도로. 그래서 등기법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적법하고 지적 파트 문제하고 등기 파트를 똑같은 문제로 시간을 안 배워주면 등기법은 밀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우리 2차 1교시에 무슨 과목을 봐요?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법. 그러면 공법을 단독 문제로 본다면 시간이 부족할 거야. 그래서 일부러 2차 1교시에 중개사법하고 묶어놓은 거야. 중개사법 20분 만에 풀고 남는 시간에 공법을 풀라는 그 의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뭐랑 묶어야 돼? 중개사법하고 공시세법 묶고 그 다음에 공법을 따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왜 공법을 그러면 중개사법하고 묶어놓느냐? 중개사법을 빨리 풀고 공법을 세이브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면 우리 봐봐요. 자, 공시하고 세법 빨리 풀 거는 뭐예요? 지적을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지적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세법 조금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뭐 풀어야 돼? 등기 이렇게 풀어야죠. 근데 옛날에 섞어서 나왔어요. 여기 봐봐요. 자, 지적등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섞어서 나왔을 때 이렇게 불러야죠. 그럼 뭐만 골라서 풀어야 돼? 지적만 골라서 풀고 등기. 그러면 봐봐요.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권리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섞어서 나올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 그러면 지적 문제 싹 골라서 풀고 뒤에 등기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그러면 선생님 영어는 지적도 등기도 지적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지적 문제고 뭐가 등기법 문제인지도 모르면 그거 뭐 가보지 말아야지 뭐 시험 보러.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있고요. 그럼 오른쪽 4번을 가봐요. 토지 소유자 표시. 소유자 줄 쳐놔봐요. 자,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면 1번에 한번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 그러면 값만 잡으면 되잖아. 등기 필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거기에다 하나 더 써놔요. 등기 완료 통지서까지 한번 적어놓으면 좋고요. 자, 통지서까지 적어놓으면 되고.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다시 올라가서 그 옆에다 신청 직권 다시 써놔요. 등기된 토지 가로 열고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그 밑에 있네요. 미쳤어요 저도. 자, 그래서 신청 직권이 가능하네요. 자, 이번에 미등기 토지 그러면 뭐만 가능하죠? 신청.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그래서 거기 밑에 미가신. 요거는 속전속결로 해결해 줘야 돼. 미가신. 자, 그래서 거기 우측 방조에 한번 봐봐요. 자, 1번에 봐봐요. 주민등록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는 읽어봐요. 정정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저 강남에 계신 공시법 교수님은 그걸 진짜 좋아해. 그래서 맨날 가족관계 등록부를 뭘로 간다해? 주민등록등본으로 간다고. 그래서 미주신이 아니라 뭐예요? 미가신이야.
행화 미주신이 아니라 뭐라고? 미가신. 옛날에 주민등록등본이 뒤에 붙어 있었는데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야. 삭제. 자, 그래서 봐봐요. 이 이야기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게 토를 잡아놓지 않으면 이제 객관식이니까 어차피 읽을 줄만 알면 되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등록사항 정정 사실 권리 신 갱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선거도 직권 그렇죠. 무슨 측면이다? 사실적 측면. 그러면 직권 정정은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명백한 근거 자료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자,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그러면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그럼 최근 문제 한번 볼래요? 15일 때 문제하고 25일 때 문제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다음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아닌 것. 1번에 등, 2번에 등, 3번에 등, 3번에 등, 5번에 가적관계가 나오네. 자, 그러면 봐봐요. 25일 때는 봐봐요. 1번에 등, 2번에 등, 3번에 등, 4번에 등, 5번에 등. 큰일 났네요. 전부 등이나. 근데 그 뭐 등기된 토지 근거 자료잖아. 등기 접수증은 아직 등기가 안 됐잖아. 그래서 등기 접수증을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니까 그 의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읽어봐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생각 없이 해오려고 그러면 자꾸 꼬여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줄 때 이걸 안 적어봤어요. 안 적어봤더니 또 형님들이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여기에다 뭐 첫 글자 잡아줘야 되겠다. 일단 책에는 이렇게 잡아두시고 그러면 선생님 저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다음 달에 예약집 가져오셔야 돼. 이제 예약집 7, 8월 달에도 예약집 가져와야 돼요. 그때 깔아놓고 맨날 밥만 먹으면 써요. 밥만 먹으면서 아니 예약집에 정리돼 있는데 거기 문제집 풀 때 옆에다 딱 깔아놓고 그때 이제 딱 하트 찾아놔서 그때 이제 저는 암기만 시켜주면 돼. 읽어봐요. 미가신 그때를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럼 오늘 오후반 수업 듣는 사람은 어때요? 또 쓰지 말고 뭐야 요약집 딱 깔아놓고 또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 파트를 찾아서 딱 설명만 듣고 이제 그 시간에 외우면 되잖아. 외우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따로 시간 잡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은 활용해 먹는데. 자, 봐봐요. 자, 등록사항 정전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 잘 외워놨어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나오느냐. 자, 봐봐요. 등록사항 정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사실적 측면도 할 수 있고 권리적 측면도 할 수 있고 그 말은 뭐 결론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 말이잖아.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언제나 소유자가 신청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신청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소유자가 신청해줘야 되겠죠. 언제나. 그러면 직권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니까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한번 작년에 한번 딴 학원에서 들은 사람 요거 설명할 강사가 없어. 못해요. 능력이 안 돼. 제가 전국적으로 공시법 선생을 모르고 있느냐. 근데 제가 딴 상사보다 조금 딸리는 게 있어. 발음이 있어. 발음. 왜? 그렇죠. 발음이 딸리는 거지. 지금 뭐 공시법을 26년 참 뭐 도를 통해도 뭐 누구 나오면 뭐야 벌써 다 알아요. 누가 출제했다 그러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뭐 의미를. 그러면 뭐 대부분 알죠. 얘가 외워서 강의한다. 몰라서 강의한다. 그래서 공시법 선생님 누구 거 벤처마킹해요? 전부 제 거 벤처마킹한다. 벤처마킹 할 때. 근데 이거는 안 해. 발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발음은 할 수가 없지. 발음은.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발음이 약간 셀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제가 뭐가 없어요? 이가 없다니까 지금 이가 없어요. 이가 없어. 잇몸으로 지금 밥을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앞에는 지금 급하게 앞니는 다 뭐예요? 임플란트라서 약간 씌워서 엄니 쪽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여기 연구가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저기 뭐예요? 수강생이 뭘 가져왔어요? 가래떡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때 임플란트를 할 때야. 임플란트. 자, 임플란트가 아니라 그때 뭐 스케일링을 해서 강남에서 강의할 때 갑자기 치아가 분지러졌어요.
그때는 뭐예요? 구정이니까 친정이죠. 1월이니까 치과가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한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강의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벌써 그게 뭐예요? 몇 년 전이야? 14년 전이네요. 벌써.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가 벌써 뭐예요? 한 몇 년 됐으니까. 자, 벌써.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틈을 주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11번에 뭐가 있죠? 지적 공부 정의. 오늘 100번 채웁시다. 거기 정리 옆에다가. 자, 정리 옆에다 여기도 이렇게 써놔요. 자, 사실적 측면의 정리. 권리적 측면에 살짝 띄워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적 측면과 요 사이를 좀 벌려놔요. 오늘 100번이나 넘었어, 이제. 오늘 101번째 하는 거야. 진짜 뭡니까? 진짜 눈에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짜 문제를 지긋지긋하게 문제를 보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지긋지긋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학집이 요건 이제 한번 정리되면 뭐예요? 예학집이 달아서 문드러져야 돼. 거기에다 스카치 테이프도 붙이고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깨끗해요. 깨끗해. 뭐 아들한테 상속 줄 것도 아닌데 상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해서 막 이렇게 상속 줄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나요. 이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이잖아. 지적소관청. 이렇게 대장 이렇게 이제 써놓고 맨날 했던 거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죠. 등기소 등기관. 요거는 이제 뭐예요? 등기부잖아. 등기부라는 거. 등기부. 자, 그러면 이제 요 관계예요. 요 관계. 그러니까 11월부터 강의 듣는 사람 진짜 100번이 넘었을 거야. 100번. 자, 여기 봐봐요. 사가 뭐예요? 사실관계. 그러면 얘를 하나 들어놔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이게 무슨 척탁이냐? 등기척탁. 그러면 등기척탁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뭐 해서 상호 일치시키게 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등기법까지 배웠으니까 봐봐요.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선대장 후 등기. 그러면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제부, 각구, 얼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제부가 바뀌어. 표제부가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어때? X잖아. 그렇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그걸 써봐요. 여기다 소유자 변경이라고 써봐요. 자, 소유자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잖아, 권리. 그래서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그러면 누가 힘써? 읽어봐요. 등기소.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래서 등기부.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뭐예요? 읽어봐요. 선대장, 선등기, 후대장. 그래서 한번 일치시키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 요거부터 먼저 요거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이걸 뭐라 그래? 간단하게. 등기필 통지제도. 요거잖아요. 등기필 통지. 그래서. 자, 그러면 맨날 여기 오면 뭐 우습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뭐예요? 저거요. 여기 뭐예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제가 뒤에 딱 숨으면 뭐예요?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아 얼굴이. 그러니까 저 얼굴을 늘려놓으면 집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얼싸 집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래서 그래도 어제 뭐 수업 끝나고 뭐 올라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제 수강생이 한 분이 뭐예요? 다 일일이 수강생 특강한 사람 30몇 명 뭐예요? 개인적으로 사비 들어서 다 김밥을 싸가지고 어제 김밥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뭐예요? 수강생 한 분이 뭐 김밥 싸가지고 어느서 다 싸왔어요. 싸와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한 명이 뭐예요? 다 싸운 거야. 싸면 특강 듣는 사람 뭐예요? 다 얼마나 그런 이거는 있어야 돼. 그래서 정언이 있어야 돼. 요렇게 동그라미 붙이면 뭐예요? 초코파이가 되죠. 초코파이. 그래서 요즘 유행이 뭡니까? 초코파이 안에 뭐가 있죠?
그게 마카롱이잖아. 그게 마시밀롱인지 베시밀롱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그래서 그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며요. 요즘. 그래서 어제 뭐 한수강생이 뭐 30 몇 명분을 다 쌌으니 뭐 삽이 들어서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듣는 사람도 도망가는 판국이야. 도망가는 판국이야. 거기는 서로 막 해가지고 와프면 걱정하고 병원 가고 막 수강돼.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그 정이 얼마나 좋은데. 정이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정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정의들이. 자, 모르겠어요. 저는 정 찾아서 다녀요. 정 찾아서. 이것만 찾는 게 아니라 돈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돈나방이 아니에요. 정나방이야. 정나방.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거 소유권 변경 사실을 줄이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요걸 애워놔야 사실 썰먹을 게 많다라는 거야. 봐봐요. 자, 가등기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적어주니까 자꾸 이걸 못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변경 사실을 줄이면 뭐가 나온다? 등기 필통지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조건 반사로 나와야죠. 소유자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등기소, 등기가 아니 뭐야?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 이원화돼 있다는 거.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면 얘 지적소관청하고 등기소 공통점이 있어. 이게 뭘까요? 이게 직권이잖아. 직권.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고 직권 정정이 되고 직권 등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직권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통지. 직권은 누구랑 친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하려면 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요 파트는 외울 필요가 없어. 흐름을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직권은 친하지 않는 것은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뭐예요? 가능한 예를 하나 뒀어. 그게 등기법에서 중요한 거야. 직권 경정 등기할 때.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하면 직권으로 가능한 예를 뒀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법에서 그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원래는 직권하고 무슨 관계인하고 친하지 않아. 이해관계인하고. 그럼 그 옆에 깔아놨으니까 이제 요 지문들을 정리하러 한번 가봐요. 자, 그러면 토지 표시 변경. 토지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1번에 무슨 정리가 있어요? 토지 이동의 정리. 그러면 토지 이동의 정리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토지 이동의 정리를 자 가면 토지 이동의 정리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맨 밑에 B번으로 가봐요. B. 뭐라고 써놨어? 맨 밑에 B.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 후 지적 공부를 장려한다. 그러면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그럼 여기 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 토지 이동이라면 뒤에도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소유자 변동이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 앞에가 권리가 나오면 뒤에도 권리. 사실이 나오면 사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그 밑에 가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등기 촉탁 찾았어요? 예, 등기 촉탁은 다시 별표 3개 올라갑니다. 작년 28회 때 출제됐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가서 줄 한번 봐봐요. 토지의 표시. 거기가 기억나는.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거죠. 자, 그 밑에 방주 하나가 있네.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등기를 보고 등록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록면에서는 뭐한다? 면제한다라는 거야. 등록면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근거는 왜 뒀느냐? 세금을 감면하게 한 거야. 무슨 근거다? 면세 근거가 돼. 자, 그러면 요 지문은 이렇게 나오겠네.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촉탁한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어때? X. 국가가 무슨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해요. 그렇죠? 국가는 뭐예요? 공가는 깡패구만. 깡패. 자, 여기 봐봐요. 뭐라요? 깡패. 칼든 안 깡패야. 칼. 근데 깡패인데 무슨 칼을 들고 있어요? 국가는. 국가는 칼을 하나 들고 있어. 깡패인데. 해가 봐요. 건강광이.
국가는 뭐에 할 말 없으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주행합니다. 공공복리. 그러니까 이 칼이 이게 칼이라는 거야. 공공복리. 공공. 할 말 없으면 맨날 공공복리야. 공공복리. 판사가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으면 뭐라 그래? 판사가 할 말 없으면 신의칙에 따르면 신의칙에 따르면 신의칙.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있거든. 목사, 임신. 그래서 마지막 단계 할 말 없으면 신의칙. 그러면 국가는 할 말이 없으면 뭐라 그래? 공공복리 이렇게 이야기해. 판사는 뭐 할 말 없으면 신의칙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촉탁 사유 몇 개가 쉬어봐요. 몇 개가 있어요? 6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6개는 전부 사실관계 변동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체크해 둘 게 있어. 뭐가 그럴까요?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그죠?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자, 그러면 거기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신규 등록, 지적 공부의 복구. 복구가 무슨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데 무슨 등기소에 알려주겠어. 자, 대장상 소유자 정리. 소유자 특히 소유자 정리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뭘 알려주겠냐고. 이치정정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신규 등록하고 세 번째 소유자 정리. 이게 많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유자 정리. 요 관계를 한번 따져 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3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 정리, 통지. 통지에다 행간편 딱 까놔요. 자, 통지는 왜 해요? 거기다 써요, 그러면. 근데 왜 틀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대상이네. 자, 그러면 여기 반대 해석하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통지 X라는 거야. 통지 X. 자,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뭐일 것들은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걸 그러면 줄여봐요. 5자로 건치면 소유자 신청. 소유자가 신청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28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통지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뭘 고르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근데 소유자 신청이 나오면 그거는 레벨이 떨어져요. 학급 지문이야. 근데 만약에 통지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소유자 신청을 감춰놔. 그러면서 5개 지문 밑에 베이스를 깔아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을 찾아라. 이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밑에 가서 통지 대상이 몇 개인지 세어봐요. 9개죠. 그러면 결론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오늘 그러면 마무리해야죠. 자, 직권 1번에 뭐 A번에 뭐가 보여요? 직권. 2번, B번은 직권. C는 직권. 그럼 D는 감춰놨네. 지번 변경을 한 경우 가로 열고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잖아.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사. 그럼 가로 열고 지적소관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두 자로 원칙은 뭘까요? 그게 직권이잖아. 자, 이번에 지적 공부를 복구한대. 그러면 가로 열고 지적소관청이 복구하잖아. 지체 없이 복구하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뭐예요? 직권이죠. 소유자 모르네. 자, 그러면 지방부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 줄쳐놔봐요. 누가 개편했어? 지적소관청이. 그럼 소유자가 모르니까 뭐예요? 통지. 자, 그러면 지번에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A, B, C, D에는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가. 모르니까 통지. 자, H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대위.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자,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해서 관할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했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누가 읽어봐.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등기소의 등기 촉탁해줬대.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그러면 뭐예요? 알아서 통지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A부터 여기까지 9개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오늘은 어디를 외워야 돼? 니언을 외워야 돼. 니언. 통지 시기. 그게 별표 3개짜리. 올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통지 시기는 그러면 우리가 응용을 좀 해봐요. 거기 응용을 해봐요. 그러면 토지 표시 줄 한번 깔아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변경 등기 동그라미.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이 있으면 어디에 알려줘야 돼?
등기 소유. 그러면 거기 A번 앞에다가 이 말을 써놔봐요. 등기 촉탁 오라고 써요. A번 앞에.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그러면 이제 A번 앞에 필요한 경우는 며칠인지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읽어봐요.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이다. 15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밑에는 B번 앞에다가는 등기 촉탁 X라고 써놔봐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네. 그러면 며칠이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7일. 자, 그러면 그 앞에 사유 외울 필요도 없어. 여기 봐봐요. 아까 등기 촉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사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건 바로 외워. 근데 자 봐봐요. 저도 사람인지라 봐봐요. 사람인지라 봐봐요. 요거는 며칠? 15일. 요거 원래 15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입법상 불비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국가가 들어서 고쳐줬어. 며칠로? 7일로.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고 이거는 절차가 불필요하잖아. 그래서 원래 15일 15일이었다가 뭐예요? 이걸 7일로 개정을 해준 거야. 재량을.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촉탁이 절차가 하나 필요하죠.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죠. 며칠? 15일. 이거는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죠. 절차가 하나 보장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짧아야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봐봐요. 자, 7일이야. 그래서 개정이 된 부분이야. 개정.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들 생각 없이 봐봐요. 어떻게 외웠어요? 원래는 여기 이제 15일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왜 15일이 먼저 나왔냐면 원래는 7일 15일, 7일 법조문을 보면 7일 15일, 7일하고 15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일 15일, 7하고 15일, 7하고 15일 외웠다가 이걸 살짝 바꿔주기 위해서 뭐라고? 15일 7일 이걸 바꿔줘요. 그럼 작년에 취소 기간 몇 년 10년이야? 3년 10년, 3년 10년 이걸 외웠다가 뭐야? 쥐인 3년, 법률행위 10년이거든. 그러니까 3년 10년, 3년 10년 바꿔놨다가 이걸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해놨어요. 우리 형님들 봐봐요. 실수했어요. 3년 10년, 3번에 3년 10년, 3번 습관하다가 5번에 자 10년 5년이 뭐예요? 10년 3년이 정답이 됐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라는 거야. 꼼꼼하게.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해서 나오길래 선생님 자꾸 열을 내냐? 그러면 통지식이 그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어떤 표기를 쓰냐 하면 위에다가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써놔. 이게 이제 6번째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손님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 자, 요거 딱 그려놔요. 통지식이 옆에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토지 등식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요거 며칠이에요? 60일. 등록 전환도 60일이 되죠. 요거 무슨 식이라고 물어봤어요? 토지 등식. 그쵸? 자, 여기는 무슨 식이라고 물어봤어요? 통지. 그러면 요거는 7일, 요거는 15일. 근거는 신규 등록 등기 촉탁에서 제외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며칠? 7일. 요거는 등기 촉탁해야죠. 며칠? 15일. 사유는 각각 꼭 확인해야 돼. 요거는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며칠? 7일. 요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근데 요 지문이 나오면 어디에서 도출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록 전환식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그러면 요 통지 사유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모르거든. 결론적으로 요거는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며칠? 7일. 요거는 며칠? 15일이 돼. 그래서 그거 한번. 그래서 요거 세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아마 올해 나오겠지. 올해 나오겠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 지금 나올 때. 저기 출제원님 말씀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좀 나중에 내달라고 자꾸 그래요. 자, 나올 때가 됐어. 작년에 도전해서 도전 실패. 올해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놓고요. 자, 바로 이번에 가봐. 이제 토지 표시. 이제 마무리 져야죠. 토지 표시 변경 가능 정의. 등기된 토지죠. 그러니까 거기 읽어봐요.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이제 열미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와 관련돼서 이제 거기 정리가 됐고요. 자, 불일치 사항 통지 이게 나오네요. 요거 오늘 질문도 들어왔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지적 정리가 이제 나왔는데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장. 여기는 등기부죠.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암기 플러스 불일치사항 통지서.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거기에다 줄 서놔봐요. 자, 토지의 표시가 현강변 서놔봐요. 토지의 표시가. 자, 이게 이제 이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없잖아. 이 등기부는 누가 정리하는데? 등기관이 정리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관한테 지금 대장의 토지의 표시하고 지금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좀 처리해라. 이게 무슨 통지다? 불일치 통지. 즉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불법 통지라는 거야. 불법 통지. 불법 통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에 일치하지 않으면 대장상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의 불일치 사항을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써놔요. 무슨 통지죠? 불법 통지라는 걸 써놔봐요. 자, 요 문제도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기다가 불법 통지라고 써놓고 문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읽어봐요. 불법 통지. 인 것은. 이 문제도 좋은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불법. 읽어봐요. 통지 대상인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이걸 토지의 표시를 고르라는 거네.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불러봐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 중에서 봐봐요.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뭐가 있죠? 면적. 경계 좌표는 알려줄 필요 없죠. 왜?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거든. 그럼 만약에 다음 중 불법 통지 대상을 골라라.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 사항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를 골라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걸 고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문제,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대비를 좀 해두라고. 다음 중 그러면 불법 통지 대상을 골라라. 그럼 통상 뭘 골라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대표적으로 뭘 고르라는 거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고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가보죠. 통지받은 등기하는 소유자가 몇 개월? 1개월. 1개월 동그라미.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 자,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그러면 자, 1개월에 소유자한테 신청하라고 해요.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등기해줘. 그래서 무슨 등기?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 직권으로 변경 등기하고 지적소관청과 소유권 등기 민행인에게 뭐뭐에 알려줘야죠. 직권으로 했으니까 소유자가 몰라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뭐예요? 통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요 C번은 더 재밌는 문장이야. 재밌는 조문이야, C번은.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거기 열람하여 거기 찾았어요. 그러면 C 앞에다 써요. C 앞에다가. 자, C 앞에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읽어봐요. 의심이라고 써요. 의심.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자, 이제 의심이라고 썼어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관계를 한번 보자.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했어, 안 했어? 했어요. 지적소관청이 어디로 왔어? 등기부로 왔어. 등기소로 와서 뭘 보러 왔어? 등기부 봤잖아. 등기부를 보니까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다시 돌아왔어. 읽어봐요. 직권.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찾았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 쳐놓으세요. 잘라요.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 사실에 힘써. 사실이야. 그럼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부탁자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자로 끝에 가서 요구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바로 그 지문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조문에. 그러면 요구하여야 한다. 어때? X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요 조문이 그래서 재밌는 조문입니다. 전무책이 조문이야 조문. 조문을 갖다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부탁자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자로. 그래서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신규 등록.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아까 요구 지문 기억 잘 봐봐요. 자 봐봐요. 토지의 표시 누가 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죠. 소유자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번 기억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하여 소유자를 결정해. 신규 등록은 특이하죠. 소유자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요 기억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3번의 정리. 자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줄쳐놓으세요. 소유자 정리 계리서. 자 거기 앞에 단서가 빠지면 안 돼. 기억 앞에다 써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앞에다 소유자 변동시라고 써요. 그러니까 제목을 저 앞에다 써놨기 때문에 띄움한다고. 그러니까 소유자 변동이 생겼어. 소유자 변경이 생겼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소유자 정리 계리서야.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소유자 변동이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앞에다 권리면 권리. 그러니까 요거 정리할 때 그냥 기억만 보니까 나중에 되게 헷갈린다고. 근데 여기서 뭐 큰 제목을 바깥에다 끌어놨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가 소유자 변동이면 뭐예요? 그때도 소유자 정리 계리서. 토지 이동이면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야.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목표 달성.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 정리는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과 권리 관계 변동. 지적소관청 대장.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소유자 변동이 생겼어요. 등기소 등기관. 선등기 후 대장이 돼. 상호 일치시키죠. 이걸 뭐라 그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간단하게 줄이면 등기필 통지 제도라는. 자 그러면 직권은 그러면 이해관계하고 친해 친하자 친하지 않죠. 이해관계이 나오면 만약에 지문에 앞에 직권이 나와서 뒤에 이해관계이 나와서 그러면 그거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X야. 직권하고 이해관계는 친할 수가 없거든. 자 그러면 직권은 뭐예요?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통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사람이 없어서 나름대로. 그러면 오늘 복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적 복습을 해야 돼. 누적 복습. 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배운 데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만 복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까지 배운 거. 제발 이제 복습 좀 해요. 복습 좀 해. 이제 복습 좀 해야 돼. 오늘 배운 것만이라도. 그러니까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야 자꾸 나름대로 설렁포가 온단 말이에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